이 상담은 일단 기본적인 인문학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이것저것 그러니까 뭐 경제학이든 뭐 문학이든 여러 가지의 그런 지식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지금 두 번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다 보면 늘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상담을 저도 지금 공부를 이 타로 심지어 제가 글로벌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 드렸죠. 제가 동양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글로벌 사이버 대학에서 동양학과 공부하는데 거기는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아카데미에서 배웠던 거 차원이 달라요. 거기는 완전 대학이기 때문에 무슨 그 저도 사주 명리학 이런 거 공부했는데 그런 거는 발바닥에 떼도 안 되더라고요. 저도 좀 한다고 했는데 딱 가서 보니까 뭐 온갖 걸 다 해야 돼. 막 무슨 뭐 실내 풍수도 해야 되고 뭐 오만 걸 다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야 내가 저기 선생님께서 저를 보실 때는 와 이분 많이 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또 제가 가서 보면 야 내가 이거 도대체 뭘 공부했지? 그런 거예요. 원래 공부라는 게 상담이든 뭐든 그러니까 도울 김영옥 선생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분이 우리가 볼 때 대단한 분이잖아요. 도울 김영옥은 아시죠? 분 엄청나게 대단한 그 독설도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동경대에 가서 이렇게 수업을 듣고 이러면서 그때요. 내가 도대체 뭐 아는 게 뭔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볼 때는 자신은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어쨌든 중요한 거는 상담을 한다는 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1교시 때 좀 해드리는 이유가 상담을 한다는 것은 다양한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만 알아갖고 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걸. 그래서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그 알려드린 걸 그 영상 있잖아요. 영상 자주 보시고 그 제가 올려드린 게 그냥 그 하라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보시라는 건데 그 영상들 올려드리고 지금 상담할 때도 제가 이렇게 다 올려놨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같이 한번 보세요. 일단 오늘 좀 뭐 좀 하고 또 수업을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메이저 아르카나에 대해서 이거 물론 이제 배우긴 배웠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더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메이저 아르카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메이저 아르카나인데 메이저는 아실 거고 이 아르카나라는 거는 그냥 뭐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이저 카드 그걸 좀 이제 어려운 말 아르카나라고 해요. 그래서 0번부터 22번까지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좀 더 제가 심오한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0번은 이제 뭐, 그걸 좀 봐보죠. 근데 0번은 이게 이제 행성으로 따지면 뭐가 되냐면 천왕성이에요. 천왕성. 근데 이제 오늘은 요 이야기를 이게 지금 재밌을 거예요. 이제 0번은 천왕성. 천왕성이 이제 우리 영어로 세턴이라는 거 아세요? 세턴이 천왕성인 거? 몰라요? 천왕성이니까 아까 목화 토천에 UMP구나. UMP 제가 잘못 설명했네. 이 세턴 토성이고 세턴이 이 토성이고 세털데이가 토요일이잖아요. UNP에서 유라너스 이건 상식을 알려주세요. 넵튠 플루토에서 여기 이제 천왕성 그다음에 여기 해왕성 천해명은 알죠? 수금지하복도 천해명 이게 이제 명왕성 행성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천왕성이 이제 유라너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메이저 그 아르카나에 오는 천왕성인데 이 천왕성의 어떤 의미는 뭘 가지고 있느냐? 천왕성의 의미가 뭘 가지고 있냐면요. 혹시 뭘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이 펜들이 안 되는 거 버려야겠다. 펜은 엄청 많은데 쓰려고 안 나와.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뭐죠? 천왕성.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보라는 것은 갑자기 막 예기치 않은 어떤 일이 있어서 막 뭐 여행을 즐기고 내가 막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막 그 뭡니까 그 에어컨 좀 틀을까요? 괜찮아요?
괜찮네요. 그래. 응. 그래서 갑자기 막 일을 하러 가거나 이런 사람 그러니까 즉흥적이란 말. 그러니까 0번 카드를 가진 사람은 되게 즉흥적이에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예기치 않다는 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공부하고 일하다가 그런 사람 있죠. 이거 탈단에 쳐 그냥 바다나 보러 가야지.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사업을 하든 뭐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 0번 카드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약간은 그 뭡니까 예기치 못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어. 네. 자유로워. 그렇죠. 예기치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다 배우긴 배웠는데 이건 좀 더 심도 있게 배우는 거예요, 진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지금 이제 공부해 보시니까 알겠죠. 타로 카드가 얼마나 복잡하다는 거. 네. 입을 못 주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타로를 한 10가지를 공부했습니다. 10가지를. 이게 한 가지 문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뭐 메이저 타로, 그다음에 또 뭐죠? 애프터 타로, 색깔 타로. 저는 한 가지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해도 다양하게 알아야 되죠. 어쨌든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이 0번 카드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이 존재 공식이 있어요. 이제 존재 공식은 좀 그걸 다 쓰기가 말로 해야 되나? 이 0번 카드 여기서 존재 공식이 중요해요. 이렇게 필기하세요. 나는 현재 말로 해도 되죠? 자유롭게 인생의 바로 현재를 즐기고 있으므로 모든 가능성은 나에게 열려 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나는 현재 자유롭게 인생의 바로 현재를 즐기고 있으므로 모든 가능성은 나에게 열려 있다. 이런 것이 이제 0번 카드의 존재. 제가 이제 그 이론 설명 드릴 때는 이 정도까지는 난 설명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했으니까 좀 더 있어 보이죠? 나는 현재 자유롭게 인생의 바로 현재를 즐기니까 모든 가능성이 나에게 열려 있다. 이건 이제 행성하고 연결시켜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모든 걸 제가 이제 다 행성하고 연결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왜 이론 때 설명 안 했냐면 이건 좀 수준이 높은 거라서. 그때는 그냥 그 카드 그림 읽기도 따라오기도 벅차셔갖고 제가 안 했고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카드를 읽었다는 걸 제가 전제하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존감 있는 카드. 그렇죠. 자존감도 있죠, 상당히. 자존감이 있죠. 자, 이제 1번. 이제 오늘 1교시는 이제 요거를 쭉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한꺼번에 이 타로 실전이라고 해서 1, 2교시를 다 실전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1교시 제가 항상 이론적인 걸 조금 설명을 드리고 2교시 때 그런 식으로 가면 뭐 시간이 금방 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재밌을 거예요. 1번 마법사. 이제 다 아직도 모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마법사는 수성, 메디션이라고 했죠, 영어로. 수성은 뭐냐? 이 수성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교감을 한다고 했잖아요, 수성이. 그렇죠? 그래서 이 수성은 우리가 그 행성들을 이야기할 때 기억나세요? 혹시 수성 그리는 거? 이렇게 그리는 거? 기억나요? 이거 기억나야 돼요. 이게 화성, 이게 금성, 그렇죠? 이렇게 사자 같은 게 목성, 이렇게 오자 같은 이런 게 토성이에요. 혹시 모르면 써놓으세요. 산은 아닌데 이게 사자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산은 보통 이렇게 쓰죠. 누가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여성이니까 금성, 여기 화성, 여기 안테나가 있잖아, 수성. 남자 여자 구분할 때. 그렇죠.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데 이제 뭐 실제로 뭐 이게 이제 뭐 물론 남자 여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행성으로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창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 이 남자들이 이제 그런 모습이고 여자들은 약간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방패를 들고 있는 뭐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기도 해요. 뭐 여러 가지서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성은 그런 뭐냐? 수성은 진화된 인간을 가리켜요. 진화된 인간, 발달했다는 거죠. 진화된 인간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1번 카드에, 그러니까 내가 생일수가 1번이다 이러면 뭐냐? 단일한 목적을 향해 매진하는 거예요. 단일한 목적을 향해서 매진합니다. 하나의 목적을 향해 간다는 거죠. 매진한다는 거죠. 단일한 목적을 향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1번 그 카드고, 그래서 이제 자신을 이끌 1번은 약간 통제를 잘해요. 자신을 이렇게 통제를 할 줄 안다. 자신을
통제를 잘하고 이거는 이제 마법사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니까 뭐가 좋아요? 손기술이 뛰어나요. 마법사는 막 이렇게 차려놓고 그 그림 보시면 기억이 안 나는 메이저 타로 보시면 보세요. 그래서 자기를 막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뛰어난 사람이 이제 1번 그 매지션이다. 그러면 이 매지션의 존재 공식 여기서 이제 오늘은 존재 공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1교시 뭐 다는 뭐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21번 중에. 그래서 이 존재 공식이 중요한데 이거는 그냥 말로 할게요. 나는 이 세상에서 영혼의 발현을 위해 발현 이게 바깥 들어오는 걸 발현이란 말씀 하잖아요. 발현. 그렇죠. 영혼의 발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통로의 역할을 하겠다. 다시요. 나는 이 세상에서 영혼의 발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통로의 역할을 하겠다. 이게 마법사예요. 이게 좀 있어 보이잖아. 이렇게 공부하니까. 영혼의 발현을 위해서 1번 카드가 그 생일수에 그렇죠. 생일수에 이제 0번하고 1번. 그러니까 누구를 이제 막 상담을 하실 때는 일단 생일수하고 그 영혼에서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 걸 좀 상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카드에 이제 몇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아마 8주까지 좀 공부하시면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지금 막 너무 조급하게 생각. 이게 타로를 뭐 이게 그 뭐죠? 한 몇 달 배워가지고 뭐 다 되면 뭐 다 하게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좀 지금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하세요. 되니까. 자, 이거 됐죠? 그 다음에 2번 여교황. 여사제라고도 하고 여교황이라고도 하고 막 그래요. 여자는 뭐 아시다시피 그 신부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여교황 여사제라고 할게요. 여사제라고 알고 계시는데 근데 이게 여교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달이에요. 달은 여자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달을 가지고 네, 달 카드인데 그렇죠. 엄마 카드죠. 그래서 이 깊숙한 마음 속의 어떤 지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깊숙한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마음속의 지식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어떤 신비주의에 대한 지식도 있고 신비주의에 대한 지식 뭐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신비주의에 대한 지식 뭐 이게 이제 달이기 때문에 이게 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뭐랄까 숨겨져 있는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숨겨져 있다는 것은 뭐겠어요? 기억, 회상 이런 것도 관련이 있어요. 이 기억이나 회상이 우리 머릿속에서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이게 인내와도 관련이 있죠. 아시다시피 인내. 이 달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달은요 이게 이제 어학적으로 보면 안달에서 나왔어요. 원래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달을 이게 나왔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달이라는 게 여성이잖아요. 여성 이제 생리 주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달은 그러니까 보세요. 달은 이게 여기서 딸이 된 거예요. 여성은 달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근데 왜 아들은 왜 안 달냐면 남자는 생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달이 안 달.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니은이 떨려 나가. 그럼 달이 이렇게 좀 원래 아래 하니까 여기 아들이 된 거예요. 모르셨죠? 공부니까 내가 타로 상담한다고 해서 그 타로 이런 것만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지식들이 있어야지. 이런 것도 이야기 좀 재밌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상담의 직접이 아니지만 어쨌든 달이 나와서 좀 여담을 했고요. 그래서 이 여사제 여교황의 존재 공식이 중요한데 존재 공식 이건 뭐냐면 내가 추구하는 지식은 필기하세요. 내가 추구하는 지식은 내 안에서 있으며 내가 질문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다시요. 내가 추구하는 지식은 내 안에서 있으며 내가 질문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다시 한번 불러드려요? 네, 아니요, 했어요. 그게 이제 다르니까 이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내가 추구한 지식은 내 안에 있어. 이 다른 음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질문하기를 기다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질문하기를 기다린다는 거는 이 달을 가진 성향은 내 마음속에 이렇게 명상, 내면에 대한 이런 거 뭐랄까요? 내면에 대한 이게 명상이 내면적인 그런 거잖아요.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메디테이션. 영어도 조금씩 알아두세요.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선원이라고 하잖아요. 선원 어디 가면 그걸 영어로 메디테이션 센터라고 하는 거예요. 선원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 어디 가면 참선하는 그런 걸 선원이란 말 쓰거든요. 참선하는 그런 곳을 그걸 이제 영어로 메디테이션 센터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명상과 참선은 또 달라요. 여기 깊이 들어가면. 근데 명상은 참선은 내가 마음을 비운다는 생각까지 비우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그 스님들이 이렇게 참선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마음을 비워야지. 그거는 참선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비워야지 하는 생각까지 비우는 게 참선이고, 그냥 명상은 그냥 내가 그렇죠. 그런 걸 막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이렇게 했으면 어떻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참선은 그런 생각을 다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 참선을 가면 다 자는 거예요. 그래서 죽비로 이렇게 때리잖아요. 멍 때리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맞잖아요. 우리 마음 비우려고 하면 잠자지. 하여튼 그래서 여사제 여기왕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됐고요. 자 3번 이제 여왕이라고도 하고요, 여제라고도 합니다. 이게 약간 성숙된 강의라서 여왕은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여제도 같이 알아두세요. 조금 이제 심화 과정이라서 여왕이라고 당연히 한데 여제라고도 합니다. 이분 여제는 당연히 뭐겠어요? 거기 금성이 있었죠? 금성. 정말 여자한 카드가 3번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는 당연히 이제 모성애. 그리고 자신을 엄마처럼 돌봐주고 있는 다른 여성. 그러니까 돼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데 몇 가지만 쓸게요. 다 쓸 수는 없고. 돼지의 어머니라고도 하고요. 모성애, 돼지의 어머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위의 모든 것에서 이제 어떤 이것까지 썼어. 주위의 모든 것에서 주위의 모든 것에서 이걸 쓸까? 조화를 찾죠. 주위의 모든 것에서 조화를 찾는 게 뭡니까? 이 여제 카드. 그래서 이 여제 카드는 하여튼 이제 풍부와 조화 이런 걸 찾는데, 이 존재 공식이 있어요. 여제 카드의 존재 공식은 뭐냐 쓰세요. 나는 창조력이 결실을 맺는 비옥한 정원이다. 나는 창조력이 결실을 맺는 비옥한 정원이다. 말들이 정말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력은 뭐냐면 창조력이라는 게 결실 맺는다. 창조력은요, 뭘 것 같아요? 이 지금 여제 카드 창조력은 일단 여성이니까 아이를 낳는 게 창조죠. 일단 남자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첫째 아이를 낳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는 물론 이제 남자가 아이를 돌보기 전에 보통 여자가 돌보잖아요. 아이를 돌본다. 이것도 창조력으로 봐요. 아이를 낳고 돌보는 것이 이제 다 여제 카드의 그런 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요즘은 이제 낳는 거는 여자가 낳겠지만 돌보는 거는 같이 하잖아요. 요즘은. 근데 옛날에 남자들이 애들 돌보고 그랬어요. 양반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창조력이란 거는 이제 약간 요즘의 개념이라고 옛날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 3번 여제 카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니까 좀 재밌죠, 그래도. 이렇게 이게 좀 더 심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1교시에 시간이 들 때까지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훨씬 더 메이저 타로를 보기가 좋습니다. 4번 이제 황제. 그렇죠, 황제, 엠퍼러. 자, 그럼 황제는 무슨 자리냐? 이게 이제 별자리로 보면 양자리예요. 별자리로 보면 황제는 양의 자리를 가리키는데, 당연히 내가 이론 수업할 때 설명드렸는데, 이 황제는 양자리인데 무슨 왕이다? 전투하는 왕이에요. 기억나요? 그냥 왕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왕은
그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처럼 어디 가서 전투해 가지고 뭔가를 막 가지고 와야 돼. 그래야 직성이 풀려.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저기 가서 땅 뺏어와라 이런 왕이 아니에요. 그게 이 엠퍼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엠퍼러는 CEO형이다라고 저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CEO형이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거 아버지와 같고 약간 남성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 카드는 약간 권력을 지닌 고위급 인사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엄마 카드하고 좀 다르죠. 그 3번하고 권력을 지닌 고위급 인사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러니까 이 카드는 성공의 절정에 닿고자 하는 야망 이런 것도 있겠죠. 성공의 절정에 닿고자 하는 야망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다 설명하는 끝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추려서 몇 가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이 황제 양자리의 카드입니다. 그런 것들을 뭐 이익을 추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 이 CEO 카드가 있는 사람은 어디 호텔에 가가지고 막 치약, 칫솔 이런 거 다 가지고 온다고. 이 사람은 가서 뭔가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린 사람이에요. 가지고 온 사람 있고 그럼 하나도 안 가지고 온 사람 있죠. 이런 거 뭘 쓸데기 없이 가져오냐고 한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 양자리 카드는 존재 공식이 뭐냐면 쓰세요. 이건 말로 할게요. 나는 나의 가장 높은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힘과 덕목을 갖추고 있다. 다시요. 나는 나의 가장 높은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힘과 덕목을 갖추고 있다. 그게 그 황제 카드, 양자리 카드. 예, 힘과 덕목을 갖추고 있다. 예, 덕목이란 말 쓰잖아요. 갖추고 있다. 맞죠? 이 사람은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힘과 덕목. 근데 이제 이 카드는 그때 설명을 드렸지만 모든 걸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 속에 철갑 이렇게 있고 옷으로 이렇게 가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황제 양자리 카드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이제 5번에 교황 카드. 5번 이제 교황 카드 가겠습니다. 자, 이 5번에 이제 교황 카드는 교황 카드입니다. 자, 이 교황 카드는 어떤 카드냐면 황소자리예요. 황소자리. 이 교황 카드는 황소자리인데 이 카드는 뭐 당연히 이제 정신적 지도자죠. 정신적 지도자. 정신적인 지도자를 가리키고요. 그래서 이 카드는 이제 또는 직관적인 가르침도 있고 정신적인 지도자고 뭔가 조언해주고 정신적인 스승 하여튼 그런 거와 관련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의 훈련 정신과 관련 있습니다. 영혼의 훈련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기. 이 사람은 이제 교황이기 때문에 그 양심의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이겠죠. 자기 양심의 소리를 이렇게 들어요. 뭐 이 정도로만 이야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교황 카드의 존재 공식은 뭐냐면 나는 예수의 존재 공식 땡땡 나는 나의 초월적 자아가 이끌 때만 또는 이끄는 곳에서만 복종 또는 순종의 의무를 다하겠다. 다시요. 나는 나의 초월적 자아가 이끌 때만 또는 이끄는 곳에서만 복종 또는 순종의 의무를 다하겠다. 이게 여기서 이제 하나 조금 설명하고 싶은 게 자아가 이끈다는 의미가 이제 중요해요. 거기 자아가 이끌 때만 밑줄 좀 쳐보세요. 자아가 이끌 이건 뭐냐? 아무한테나 복종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무한테나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질서라든가 의식, 체계가 중요한
질서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체계가 중요한 사람이 바로 교황이다. 그리고 교황은 이제 자리로 따지면 이제 황소 자리다. 이런 이야기. 나중에 이제 뭐 그 별자리의 특성이 좀 기가 되면 뭐 좀 할 수 있으면 할게요. 근데 지금 일단 그렇게만 알았어요. 교황은 황소 자리다. 그래서 이제 약간 황소 자리 자체가 약간 그 황소라는 것 자체가 약간 고집이란 말도 하잖아요. 그렇죠. 고집도 있고 그러니까 소신을 그 뭐죠 가라앉지 않는 그런 게 이제 황소 자리예요. 황소 자리. 내가 이거다. 오늘 김동길 그 교수님 박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분 그 되게 공부 많이 하신 분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94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되게 소신을 되게 잘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그 교황 황소 자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6번 연인 러벌스죠. 자 연인은 이게 또 재밌어요. 연인이니까 쌍둥이나 마찬가지죠. 연인 쌍둥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쌍둥이 자리가 됩니다. 연인. 그래서 이제 연인은 남녀가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 카드는 그 뭐랄까요 선택의 기로에 선다는 의미도 있어요. 쌍둥이 그러니까 쌍둥이라는 것은 이게 두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택의 기로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천사 악마도 있어요. 천사 악마도 있습니다. 필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반대되는 것들을 통합하는 것, 서로 반대되는 것들을 이렇게 통합하는 게 연인 쌍둥이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드는 뭐 그 뭐랄까요, 자기 안에서 이거만 하나 좀 이야기할게요. 자기 안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기 안에서 남성성과 이게 또 재밌어요. 여성성을 통합한다는 거. 이게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 칼 융이 이야기한 심리학에서 뭐가 있냐면요. 이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게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칼 융이 이야기한 그 심리 용어 중에 아니마, 아니무스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아니마라고 하는 것은요. 여성성. 근데 이 그냥 여성성이 아니라 남성 속의 여성성이에요. 그러면 아니무스는 이건 남성성이겠죠? 그러면 뭐겠어요? 여성 속의 남성성. 이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자들이 보통 뜨개질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그 예전에 TV에 보면 남자가 막 뜨개질 엄청 잘하는 있지 않았나요? 그 막 나와 든 남자 그리고 뭐 남자가 뭐랄까 뭐 간호사 같은 경우도 보통 남자가 잘 못하는데 막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게 이제 아니마라고 볼 수 있겠고 아니무스는 이거죠. 여성인데 막 중장비 막 포크레인 같은 거를 막 운전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자인데 막 높은데 올라가가지고 막 하고 하여튼 뭐랄까요. 남자들도 못하는 무슨 그 극한 스포츠,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 한다든가. 여성들이 막 뭐랄까요. 번지 점프 막 마카오 제가 한번 갔더니 막 요즘은 여성이 남성화 그러니까. 되고 예, 그러니까. 여기 제가 가서 놀랬던 게 거기 막 그 마카오를 가면 타워가 엄청 높거든요. 장난이 아니에요. 한 500m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꼭대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 몇십만 원, 한 20만 원 이렇게 내고 한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이 떨어지잖아요.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이게 그거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땐 여자를 군대 안 갔다 오니까 이런 거 못할 것 같잖아요. 훨씬 더 많이 한대. 그래서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떨어지는 것도 있고 옆으로 이렇게 이제 줄을 이렇게 연결시켜 갖고 이 높은 데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는 게 있어 이렇게 이게 줄은 있는데 이거 하시겠어요? 500m 위에서 아무리 이게 안전장치가 있다고 해도 와 그 여자들이 더 많이 했는데 이거를 야 이거 난 진짜 심장마비 걸 것 같아 이 가다가 그러잖아요. 이 더 많이 한 데서 제가 그때 듣고 놀란 적 있었는데 교수님 웅은 뭐예요 웅?
웅이야 융이라는 심리학자예요. 아 이게 심리학자 심리학자 이름이에요?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칼 융인데 칼 융. 칼 융인데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프로이트는 아시잖아요. 프로이트는 뭐 무의식을 이야기하는 사람인 건 알죠. 무의식. 그래서 프로이트의 어떤 영향을 받은 제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칼 융이에요. 칼 융이 이제 한 말이에요. 아니마와 아니무스. 야, 보세요. 공부할 게 얼마나 많아요. 이야기할 끝도 없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이제 융은 페르소나라는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타로가 다 심리학 공부라니까. 페르소나는 뭐냐? 가면이에요. 가면. 우리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있어. 그렇지 않나? 내가 되게 막 악한 사람이야. 근데 막 착한 사람은 가면 쓰고, 착한 사람인데 악한 사람은 가면 쓰고, 또는 뭐라 그럴까? 가면을 쓰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연기자도 가면 쓰고 있는 거지. 그렇죠? 맞잖아요. 또 여성들이 화장을 하는 것도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나? 그래서 이 가면이라는 것이 되게 쓰임새가 많습니다. 우리가 페르소나란 말, 이걸 페르소나라고. 이걸 이제 어떤 책에서는 퍼소나라고도 하고요. 이걸 또 어떤 책에서는 페르소나 다 맞습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게 없고요. 이 호칭이 이걸 퍼소나라고도 하고 페르소나라고도 하는데, 여기 이제 가면이라는 이것도 이제 이 칼 융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하고 존재 공식을 이야기했구나. 이 존재 공식은 나는 모든 인간 관계에서 쓰세요. 금지, 죄의식,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나는 모든 인간 관계에서 금지, 죄의식,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유로울 것이다인데, 이 연인의 의미로 쓸 때는 이제 구속이라든가 이런 걸로부터 해방, 구속이 없는 상태, 이런 것을 가리켜요. 우리가 15번 카드 뭐 이런 거 데블 카드 기억나시죠? 그 악마에서는 뭔가 쇠사슬에 달려 있잖아요. 이 남녀가 이렇게 그런 걸 약간 구속을 의미하는데, 이 카드는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약간 자유로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성향이다. 자, 이제 6번까지 했고 7번 하겠습니다. 7번이 당연히 전차죠. 전차는 뭐냐면 개자리. 이 개자리는 이게 이제 육하고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개자리가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성을 상징해요. 요 개자리 모양 자체가. 그래서 이제 여성성이니까 달이죠. 달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개자리. 그래서 이 전차는 이제 계절인데, 당연히 이제 이거 통제를 잘해요. 자기 통제, 자기 규제 이런 걸 잘해요. 그래서 이 기획을 잘 세우고 하면 잘 간다, 이런 기억나실 거예요. 원리 원칙을 잘 따져서 이런 걸 되게 잘하는 게 전차 계절이고, 그래서 이 카드는 뭐랄까요, 그 목적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나 계획에 대한 인식이죠. 앞으로 가야 할 계획이나 방향에 대한 인식. 이게 이제 중요하죠. 전차는 그 목표를 딱 세워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걸 되게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게 전차인데, 자, 이제 전차의 존재 공식을 또 써보겠습니다. 전차의 존재 공식은 뭐냐? 자, 쓰세요. 나의 목적을 향해 모든 힘을 동원하고 모든 힘을 동원하고 두려움을 물리침으로써 당당하게 도전에 응할 것이다. 다시요. 나의 목적을 향해 모든 힘을 동원하고 두려움을 물리침으로써 당당하게 도전에 응할 것이다. 이게 전차 계절입니다. 자, 되셨나요? 이게 전차 계절.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8번. 이게 스트렝스라고 그랬잖아요. 힘. 8번 카드를 보면 스트렝스라고 나와요. 스트롱이 명사예요. 두려움을 물리치면서
아니 두려움을 물리침으로써 당당하게 도전에 응할 것이다. 물리침으로써 당당하게 도전에 응할 것이다. 스트렝스를 할게요. 힘 욕정 카드. 자, 이건 이제 자리로 따지면 뭐냐면 사자자리. 사자가 아시다시피 동물의 좀 최고라고 하잖아. 물론 이제 코끼리가 더 하지만 보통 그렇죠. 사자로 보통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뭐 호랑이가 더 셀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사자를 동물의 이제 맹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스트렝스 카드는 힘의 근원으로서의 사랑이에요. 힘의 근원으로서의 사랑. 힘의 근원으로서의 사랑. 힘의 근원으로서의 사랑을 의미하고, 이 카드는 뭐냐면 두려움 이걸 다 설명하기 어렵고 몇 가지 막 두려움과 감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감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과제를 시작하거나 계속하려는 힘. 다시요. 두려움과 감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과제를 시작하거나 계속하려는 힘. 이게 그 스트렝스예요. 그러니까 장애도 나는 상관없다. 밟고 지나가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힘 카드는 상당히 어때요? 살아남으려는 의지가 강하겠죠. 이 카드가 그래서 살아남으려는 의지가 강해요. 인생에 대한 애착도 심하고 그런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드는 근데 중요한 것은 사자도 쓰다듬어주면 양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화로움 이런 걸 되게 따져요. 그거 조화롭게 만드는. 그래서 이 카드의 존재 공식이 이제 또 중요한데, 8번 카드. 나의 쓰세요. 낮은 자아와 높은 자아가 온화하게 조화되는 가운데 용기 있게 끝까지 정진할 것이다. 다시요. 나는 나의 낮은 자아와 높은 자아가 온화하게 조화되는 가운데 용기 있게 끝까지 정진할 것이다. 용기 있게 끝까지 정진할 것이다. 자, 이게 힘, 욕정, 스트렝스. 자, 됐죠? 자, 이제 9번 은둔자로 넘어가겠습니다. 허미트.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 할 땐 이 카드를 메이저를 어떻게 원하는데 조금 보이죠, 이제는. 허미트. 자, 은둔자 카드인데 이 카드는 이제 별자로 보면 처녀자리. 별자로는 처녀자리. 이게 처녀자리라는 얘기가 그 그렇죠. 이게 얘기구나. 별자리를 따지. 그래서 이 카드는 어떤 카드냐면 전문가 카드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영어로 스페셜리스트라고 하죠. 이게 이제 사람은 전문가가 있고요. 제너럴리스트가 있는 거 아세요? 네. 제너럴리스트. 그러니까 이 스페셜리스트는 한 분야를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이고, 제너럴리스트는 좀 약간 저 같은 사람이 두루두루 그냥 조금씩 아는 사람. 깊이 있게는 몰라도. 이런 사람을 제너럴리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스페셜리스트가 될지 제너럴리스트가 될지는 뭐 다 다르죠. 뭐 저는 이제 막 공부한 걸 다 공부를 막 했으니까 제너럴리스트인데, 그냥 내가 영문학을 하면 어떤 사람은 영문학 박사까지 한 다음에 다 영문학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좋은 거냐? 막 이것저것 공부하는. 근데 뭐 저가 볼 땐 제너럴리스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스페셜리스트보다. 범위가 크니까. 예, 하나만 하면 다른 걸 모르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 카드는 전문가 카드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지도적인 역할,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 카드는 그러니까 이제 카운슬러, 우리가 이제 카운슬러라고 하잖아요. 상담 이런 걸 잘하겠죠. 상담한 사람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카운슬러라고. 그러니까 뭐 상담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카드는 도움과 조언을 주는 사람이에요.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도움과 조언을 이렇게 주는 사람. 전문가니까 내가 누구에게 막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우리도 뭐 옛날에 맹자나 이런 분들은 가면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에 막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요. 막 수레 타고 돌아다녀. 그래갖고 이제 왕 앞에서 딱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하는데 왕이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뭐죠? 먹여 살려야 돼. 그럼 이 사람의 맹자가 한번 이 왕 만나러 가려면 이 식솔들이 뭐 정확하진 않지만 뭐 한 50에서 100명은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럴 거 아닙니까? 혼자 안 갈 거 아니에요. 그 왕은 다 이렇게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자가 양해왕 편에 보면 양해왕을 찾아가요. 양해왕을 찾아가. 이제 맹자가 이 왕이 불러라 오라고 했겠죠? 양해왕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제 당신께서 이렇게 멀리서 우리나라에 오셨었는데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일을 뭐 말해주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충분히 이야기할 만하죠. 왕은 내가 네 뭐죠 식솔을 다 먹여 살리는데 너 이로운 거 이야기 좀 뭐 해주지 않겠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필왈리 이렇게 딱 이야기해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하필왈리. 뭐 이거 어려운 말 아니죠? 왜 하필이면 우리 하필이면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이로움을 말하느냐? 왜 하필이면 당신 나에게 이로움을 말하는? 나에겐 오직 의가 있을 뿐이다. 인의할 때 오를 의자 알죠? 나에게는 오직 의가 있을 뿐이다. 왜 당신은 나에게 이로움을 말하느냐? 이해가세요? 이 맹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맹자가 대단하냐면 이렇게 말해서 양양이 쟤 열받아. 쟤 그냥 뭐 옛날에 그러잖아요. 그냥 쟤를 죽여 이래도 끝나죠. 왕의 명령이 법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 왕 앞에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나한테 이로움을 이야기하느냐? 나는 의로움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의로운 이야기만 하고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 맹자 같은 사람. 전문가인데. 하여튼 여자이지만 어쨌든 이 은둔자는 처녀자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카드에 이제 존재 공식이 있는데 존재 공식은 나는 나의 높은 자의 쓰세요. 나는 나의 높은 자의 가르침을 다시 나는 나의 높은 자의 가르침을 꾸준히 따라 깨달음의 통로를 걷고 있다. 깨달음의 통로를 걷고 있다. 뭐 다시 한번 불러드려. 나는 나의 높은 자아의예요. 가르침을 꾸준히 따라 깨달음의 통로를 걷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정신적인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깨달음의 통로를 걷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10번 한 11번까지 자아의 가르침을 꾸준히 따라 깨달음의 통로를 걷고 있다. 됐죠? 22번까지 있으니까 오늘 하여튼 10번, 11번까지는 하고 좀 쉬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10번. 자, 10번이 당연히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예요. 휠 오브 폴춘. 자,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행성으로 따지면 뭐냐? 목성이에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요. 목성은요. 목성은 제가 전에 이렇게 이거는 원리 원칙을 되게 따지는 행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주 명리학으로 보면 금하고 관련 있어요. 금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원리 원칙을 되게 많이 따져요. 저는 이제 그 사주 이제 제 걸 분석을 해보면 금이 되게 많고 금이 한 50점쯤 돼요. 100점을 따졌을 때 금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어디 가서 약속 몇 시에 딱 가자 그러면 정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10분 전에는 가요. 진짜로. 어디 딱 가자면 딱 가고 그리고 예를 들어 식사를 한다 그러면 내가 이제 한번 뭐 식사를 내가 돈이 뭐 많건 적건 가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네가 뭐 커피는 사고 이래야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내가 식사도 돼, 커피도 돼, 뭐 팥빙수 사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금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주 명리학적으로 보면 금이 있는 사람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얻어맞기만 하려고 하는 애들 있죠. 친구들 만나보면 자기는 하나도 안 사고 그러면 그 꼴 못 봐요. 이 금성향이 강한 사람. 이게 이제 목성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인데 이 운명의 수레바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랄까요? 이 카드는 상황에 따른 여러 변화를 많이 해요. 상황에 따른 여러 변화.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이 운명의 수레바퀴이기 때문에 여러 변화를 한다. 수레바퀴 돌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만 있는 게 가는 게 아니라는 게 이렇게 계속 도니까 그걸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드는
그 여러 변화도 있지만 낙관주의죠. 비관주의가 아니라 낙관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또 낙관주의니까 당연히 기대하지 않은 행운도 있어. 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 카드는 이제 또 약간의 단점은 이게 이제 그 계속해서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람쥐 쳇바퀴의 의미도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쳇바퀴와 같은 일상에 갇힐 수도 있어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쳇바퀴와 같은 일상.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이렇게 물론 이제 가다가 이렇게 변화를 할 수는 있는데 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게 막 아주 막 큰 변화가 아니면 이게 그 뭡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상과 같은 변화가 될 수 있잖아요. 내가 뭐 뭐랄까요 어떤 일을 하는데 그 계통에서 비슷한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자체가 다른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일상이 예를 들어서 연극배우가 뭐 연극도 하다가 영화도 찍다가 뭐 뭡니까 CF도 하다가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이것도 하나의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일상이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변화를 하긴 하지만 그것이 그런 그 순환도 되지만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일상에 갇힐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에 존재 공식이 있는데 자, 나는 우주가 나의 잠재력을 다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경험을 가져다 줄 것을 믿는다. 다시요. 나는 우주가 나의 잠재력을 다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경험을 가져다 줄 것을 믿는다. 이게 10번 운명의 수레바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필기를 좀 하십시오. 11번까지만 할게요. 이게 22번까지 있으니 딱 절반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필요한 경험을 가져다 줄 것을 것이라고 줄 것을 믿는다. 줄 것을 네, 믿는다. 하나만 더 하고 좀 쉬겠습니다. 11번. 이거 이제 저스티스 때문에 여기까지만 지금 오늘 하겠습니다. 1교시. 이건 이제 저스티스니까 정의, 조정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요. 오늘 정의라고도 하죠. 저스티스니까. 근데 이걸 조정이라고도 합니다. 천칭자리. 왜 이걸 조정이라고 하냐면 이건 또 재미죠. 천칭자리잖아요. 천칭자리. 그러니까 하늘의 그 칭이잖아요. 그 천칭. 그래서 이게 이제 딱 균형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의, 조정이 저스티스인데 이거는 결정을 내려야 돼. 재판하는 거니까. 결정을 내려야 돼. 또는 그러니까 그 어떤 행동을 취할지 고민하고 이제 고민하는 거죠. 어떤 행동을 취할지 고민해. 어떤 행동을 취할지 고민하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균형과 조화를 이제 내려야 되는 그런 그 카드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 한 문제를 놓고 양쪽 면을 볼 줄 아는 능력. 한 문제가 있어요. 이 한 문제를 놓고 양쪽 면을 볼 줄 아는 능력. 이면도 보고 이면도 본다는 거죠.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카드는 하여튼 법적인 문제,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도 하나 써야겠다. 법적인 문제 개입. 법적인 문제 개입.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존재 공식하고 마치겠습니다. 존재 공식은 뭐냐? 나는 모든 결정 사항에 대하여 내 자신에게 진실할 것이다. 나는 모든 결정 사항에 대하여 내 자신에게 진실할 것이다. 왜냐면 우리 법정에 가면 그러잖아요. 뭐 그 뭡니까 이제 의뢰인 뭐 이렇게 뭐 하거나 진실만 그렇죠. 얘기할 것을. 그렇죠. 예, 진실만 얘기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법정에 가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모든 결정 사항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 진실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